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기가 예쁜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기 가운데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 단풍기, 단풍잎기, 풍엽기라고 불리죠. 빨간색 단풍은 캐나다의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캐나다 하면 메이플 시럽, 아이스하키, 캐나다 고스 패딩, 추위, 영연방 국가, 넓은 영토, 이민 가고 싶은 국가, 미국과 붙어있는 국가 등등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캐나다는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국가는 아니죠. 실제로 주한 캐나다인들이 많으며 한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IOI 센터 출신의 솔로 가수 전소미 등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연예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큰 관심까지는 없는데요. 그저 미국과 붙어있는 나라, 미국 이중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빙하기 당시 그린란드와 육로로 이어져 있었던 만큼 북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며 캐나다의 상징은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단풍과 비버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데요.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의 1.04배, 미국의 1.01배이며 남한의 99.5배, 일본의 26.4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소개할 때마다 땅 넓은 국가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캐나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나라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죠. 캐나다 영토 대부분은 추워서 사람이 못 사는 곳이라 의미 없다고요? 그래도 영토가 넓은 만큼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나라의 국토는 크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땅 안에 뭐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캐나다는 우선 참 고마운 나라인데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캐나다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영연방군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며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의 군대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캐나다의 인구는 3,600만 명으로 5천만 명의 한국보다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캐나다 전체 군대의 반을 한국에 보냈죠. 캐나다 병사는 이미 잘 싸우기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나에게 캐나다 병사, 미국의 기술력, 영국의 장교들이 주어졌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캐나다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캐나다 병사가 왜 잘 싸우는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1951년 가평 전투 당시 700명의 캐나다군은 5,000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여주죠. 캐나다군의 활약으로 한국은 가평 지역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를 기념하여 가평군 북면 202와 캐나다 토론토의 기념비가 설립되었죠. 그리고 6.25 전쟁, 캐나다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6.25 전쟁 중에도 캐나다 군인들은 임진강에서 하키를 치며 놀았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보면 볼수록 하키에 미친 나라인 것 같네요. 이걸 기려서 2013년부터 한국 정부 지원으로 매년 캐나다에서 임진 하키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우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캐나다는 영미권 국가로서 안보적으로 미국의 뜻을 따르고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 판단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마침 캐나다도 중국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2018년 12월 멍한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인해 캐나다와 중국의 사이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멍한저우는 하웨이의 부회장이었는데 미국은 멍한저우가 스카이콤이라는 유령 회사 명의로 미국과 캐나다 은행들을 속여 무역 제재를 받던 이란과 사업을 했다며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로 인해 캐나다에 범죄자 인도 요청을 했었다고 발표했죠. 이와 더불어 로봇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혐의도 추가됩니다. 체포된 멍한저우는 이후 보석금으로 풀려났으나 미국 경찰에게 인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당국과 중국인들은 격노하며 캐나다 정부에 당장 멍한저우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 정부는 멍한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뒤 보복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던 캐나다 국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인들 역시 중국의 행동을 외교적 보복이라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게 되죠.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반중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1년 뒤인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수의 홍콩계 캐나다 거주자들과 캐나다 국민들이 중국의 홍콩 탄압을 캐나다 사회에 알리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캐나다 국민들 대부분은 중국의 민주화 탄압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캐나다 내 중국인들과 말싸움으로 부딪히며 반중 감정은 더욱 급증하게
나서게 되었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역시 이때부터 중국을 자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이 모습에 분노하며 캐나다를 맹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특히 밴쿠버, 토론토 등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인 있는 빈집만 늘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어 그 피해는 캐나다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이 같은 중국인끼리만 어울리고 밀어주는 폐쇄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 부동산 투기를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모습, 많은 중국인들이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캐나다 내 반중 감정이 더욱 커지며 캐나다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물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대만 간섭에 반대한다는 듯이 캐나다 군함으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는 홍콩과 대만, 아시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되었죠. 마침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중국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이기에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우호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캐나다의 우수 고객님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캐나다가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요.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엄청난 양의 원자재, 원유, 곡물, 목재, 육류를 수입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땅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만큼 지하 자원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죠. 캐나다의 광업은 캐나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입니다. 캐나다의 광물은 매장량 기준 우라늄이 세계 3위, 철광석 세계 9위, 아연 세계 8위, 니켈 세계 7위, 코발트 세계 7위인 엄청난 자원 대국이며 캐나다는 오일샌드 매장량이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오일샌드를 석유 매장량에 포함시킬 경우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원유 매장량 3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생선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생선의 진심인 나라,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수산물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하죠. 2017년 캐나다는 세계 목재 수출량 1위를 기록했는데 한국도 목재를 캐나다로부터 많이 수입합니다.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내장재도 캐나다산 단풍나무죠. 한국이 부족한 것들, 지하자원, 식량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이기에 한국도 캐나다와 무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2015년 1월 1일 한국-캐나다 FTA가 체결됩니다. 이렇듯 한국이 캐나다에게 꽤 중요한 고객이어서 그런지 2017년 캐나다와 한국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제한, 무기한이라는 점인데 우리나라가 당장 외화가 부족해졌을 경우 캐나다 달러를 원화와 무제한, 무기한으로 정해진 환율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달러는 상당히 안정적인 통화로서 현재 세계 6위 수준으로 국제거래에 많이 쓰이는 통화임과 동시에 캐나다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비롯해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같은 주요 화폐들과 무제한, 무기한의 상설 통화 스와프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통화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화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죠. 캐나다는 대체 왜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캐나다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이 캐나다에 도움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한국의 우호적인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는 1988년 대한민국과 함께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같이 개최한 나라이기도 하였는데요. 1988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동계올림픽이 먼저 개최되고 9월에 한국의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한국의 서울올림픽 공연단이 무대를 장식하기도 하는 등 좋은 기억도 있는 반면 2023년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하고 그마저도 딴짓을 하거나 심지어 셀카를 찍는 등 외교적 결례를 보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모든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성실히 연설을 들었던 것하고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명백히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정치인들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죠. 이 부분은 캐나다에게 미안한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우리의 군사안보, 자원안보, 식량안보에 아주 중요한 국가인 만큼 다시는 이런 외교적 결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은 캐나다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